매달 연금처럼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온다. 퇴직금 6억 원으로 수익형 호텔 하나 사두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월세는커녕 이자 폭탄으로 2억 원을 날렸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 같으신가요? 하지만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평생 일궈온 소중한 퇴직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꿈꿨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분들의 절규. 오늘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수익형 부동산의 무서운 함정과 내 소중한 퇴직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현실적인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었으면. 그래서 눈길을 돌리는 곳이 바로 수익형 부동산, 특히 호텔이나 분양형 호텔 같은 곳이죠. 전문가가 알아서 운영해주니 신경 쓸 것 없다. 연 몇 퍼센트 확정 수익 보장. 이런 말들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요. 하지만 과연 그 약속들은 얼마나 지켜질까요? 그 화려한 광고 뒤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박 사장님이라는 한 분의 처절한 실패 사례를 통해 그 민낯을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평생 직장 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마치고 퇴직금 6억 원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셨습니다. 50대 후반,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니 생각보다 노후 자금이 빠듯하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박 사장님의 눈에 번쩍 뜨이는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유명 관광지 수익형 호텔, 연 8% 확정 수익 보장. 국내 최고 유명 호텔 체인이 직접 운영. 매달 400만 원씩 통장에 꼬박꼬박 돈이 꽂힌다는 계산에 박 사장님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양 사무실에 찾아가니 직원은 사장님, 지금 이 로열층은 마지막 남은 물건입니다. 오늘 계약 안 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라며 등을 떠밀었죠. 결국 박 사장님은 은행 대출까지 일부 받아서 꿈에 부풀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제2의 월급 통장이 생겼다는 기대감에 밤잠까지 설쳤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호텔이 문을 열고 처음 몇 달간은 약속했던 보장 수익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입금은 뚝 끊겼습니다. 분양사에서 그렇게나 자랑했던 유명 호텔 체인은 그저 이름만 빌려준 것이었고 실제 운영은 경험도 없는 위탁업체가 맡고 있었던 겁니다. 관광객은 분양사가 말했던 것의 절반도 오지 않았고 호텔은 텅 빈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박 사장님이 분양사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아, 사장님,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나아질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익은 없는데 매달 꼬박꼬박 관리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각종 세금 고지서는 어김없이 날아왔습니다. 심지어 호텔 시설이 낡았다며 유지 보수 비용까지 떠안게 되면서 박 사장님의 통장은 매달 적자로 시뻘겋게 물들어 갔습니다. 이러려고 내 평생 모은 퇴직금 전부를 여기에 쏟아부었나. 박 사장님은 밤마다 잠을 설치며 쓰디쓴 후회를 곱씹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팔려고 내놓아도 이런 물건을 덥석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변동금리로 받았던 대출 이자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박 사장님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월세는커녕 매달 꼬박꼬박 수백만 원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면 당장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었습니다. 결국 박 사장님은 퇴직금 6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이미 까먹었고 추가로 2억 원에 가까운 이자 부담과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죠. 박 사장님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누굴 믿어야 할지, 뭐가 진실인지 모든 게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 친절했던 분양사 직원들의 미소, 철석같이 믿었던 그 약속들이 다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건강까지 심하게 나빠지셨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그저 소박하고 안정된 노후를 꿈꿨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지울 수 없는 마음의 병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박 사장님의 이 안타까운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남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확정 수익 보장 이라는 달콤한 말 속에 숨겨진 함정 때문입니다. 많은 분양형 호텔이나 상가들이 연 몇 % 확정 수익 보장을 마치 절대적인 약속처럼 내세우지만 이건 대부분 분양 초기 몇 년간에만 국한되거나 시행사의 재정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계약서상 보장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심지어 보장 기간 아니라고 해도 운영사가 부도나거나 야반도주라도 하면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적힌 수익 보장의 조건, 기간, 그리고 만약 약속을 어겼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 세부 조항을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문가 운영. 이라는 말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아, 여긴 유명 호텔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니까 안전하겠지. 이렇게 맹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브랜드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아무 경험도 없는 위탁업체가 맡아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호텔 운영 능력, 마케팅 전략, 예약 시스템 같은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변 경쟁 호텔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실제 객실 가동률 데이터는 어떤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직접 검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분양사는 투자자에게 늘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합니다. 사업의 위험성이나 불리한 정보는 최대한 숨기려고 하죠. 일반 투자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파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공실이 생길 위험은 얼마나 되는지, 주변에 비슷한 시설이 너무 많아서 공급 과잉 문제는 없는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번째, 과도한 레버리지, 즉 대출을 이용한 투자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수익률만 보고 자기 돈은 거의 없이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투자하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이자,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한순간에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내가 가진 여유 자금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끌 투자요? 그건 내 소중한 노후를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불장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끔찍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묻지마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제발 의심하고 또 의심하십시오. 누가 그러는데 거기가 그렇게 좋더라. 요즘 남들 다 저런 거 하나씩은 한다더라. 이런 말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퇴직금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도 있는 소중한 자금일수록 돌다리도 100번은 두들겨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높은 수익률을 아무렇지도 않게 약속하거나 자꾸만 계약을 서두르게 만드는 곳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둘째, 발로 뛰는 현장 조사와 전문가, 크로스 체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분양 사무실에서 나눠주는 번지르르한 브로슈어나 그럴싸한 설명의 자료만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시간을 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십시오. 그곳의 입지 조건은 어떤지, 주변 환경은 괜찮은지, 실제로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경쟁할 만한 다른 시설은 없는지 내 눈으로 직접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세무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최소 2~3명 이상의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교차 검증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분양사와 한통속인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진짜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계약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십시오. 독소 조항을 찾아내야 합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 그 안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조항들을 우리 일반인들이 모두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익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위약금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계약 해지 조건은 무엇인지 등등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은 없는지 샅샅이 살펴봐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한 문구가 있다면 명확하게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반드시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분산 투자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 전부를 특정 수익형 부동산 하나에 몰빵 하는 것만큼 위험한 선택은 없습니다. 안정적인 예금이나 채권, 우량 주식, 그리고 든든한 연금 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골고루 분산 투자해서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전체 자산의 일부로 혹시라도 실패하더라도 내 노후 생활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비중으로만 가져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다섯째,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예상했던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손실이 계속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공실이 길어질 경우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금리가 더 오르면 추가 이자,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가? 만약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둬야 합니다. 오늘 박 사장님의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우리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냉혹한 위험성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의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퇴직금은 그 긴 시간을 든든하게 지탱해줄 어쩌면 마지막 보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충분한 정보 수집과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돕는 더 많은 정보는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녀에게 재산 미리 증여했다가 오히려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부모들 이라는 주제로 또 다른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